자, 제목이 운동이에요, 운동. 자, 운동을 정의 내려보자, 얘들아. 운동의 반대말은 뭘까? 일단 정지에 있는 거지, 얘들아. 내가 눈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 깜빡깜빡거린다고 치자고. 근데 저기 있는 저의 회준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회준이 학생을 지금 계속 깜빡깜빡했는데 계속 그 자리 그대로 있어. 뭐라 그러지? 정지에 있다네. 근데 선생님이 눈을 뭐 1초마다 깜빡거리고 있어요. 근데 저 회준이가 위치가 계속 바뀌어. 그때 뭐라 그러지? 우리는 이동하고 있다네. 그리고 운동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운동을 공식적으로 정의하면, 자, 이걸 따라서 깜빡깜빡거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 자,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어. 요거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고? 위치가 변해. 위치가 변하면 그게 생겨. 뭐가 생겨요? 이동거리가 생겨. 자, 그래서 이 운동을 얼마나 빠르게 했느냐, 우리는 이제 빠르기라고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는 속력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빠르기를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거리가 생기지. 공식 자체가 이렇게 나요. 빠르기는 시간분의 뭐다? 거리. 이렇게 나온 거야. 시간에 따른 거리야. 이동한 거리.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빠르다고 얘기하겠지. 이렇게 정의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공식이 있으니까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의 단위 뭐 있을까? 작은 거부터 시작하면은 초, 분, 시 뭐 이런 거 있겠지, 얘들아. 첫 번째 초부터 한번 써볼게요. 초를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쓸까? 세크라 그래. S. 그 다음에 분은 V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써도 상관없는데 미니트의 약자에서 MIN 쓰기도 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쓰기도 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다음 거리. 거리는 보이니? 네, 거리는 센티미터, 미터, 뭐 킬로미터 이런 거 쓸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나오는 단위들을 만들어 보면요, 봐봐요. 센티미터 퍼 아워 뭐 이런 거 가능해? 다양하게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서 아홉까지 가능하지, 얘들아. 근데 기준 단위가 있지. 이 안에서 운동의 단위, 기준 단위야. 국제 표준 단위. 두 가지에 대해서 써볼게요. 첫 번째, 뭐 있어? 미터 퍼 세크야, 얘들아. 예, 미터 퍼 세크. 또 하나 뭐 있을까? 킬로미터 퍼 아워. 1초에 몇 미터 가냐,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이동하느냐, 그 속력이라고 하고, 요거를 초속, 요거를 시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86쪽에 운동, 자, 거기 동그라미 쓰자. 시간. 뭐에 따라서 시간. 자, 기존의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현상. 자, 위치가 변하는 현상 밑줄 치고 거기에 쓰자. 뭐라고 쓰라 할 것 같아요?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 분명히 과학 공부하면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많이 봤지? 그 뜻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움직여, 이런 뜻이야. 자, 속력 그래서 밑에 공식 나왔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하고 킬로미터 퍼 아워가 기준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 우리 기억하자. 연속 사진으로 운동 기록하기 나오는데, 일단 그리고 요거 학생들 알겠지만 한번 짚고 가면 빠르기, 속력. 이게 속력이에요, 이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어떻게 되니? 시간. 이건 속력분의 거리. 거리가 어떻게 되지? 속력하고 시간을 곱해서 나타내고, 보통 이런 표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요거 이제 해석하면 요거 갖고 있으면 거리는 어떻게 같이 곱해야 돼. 속력은 이거분의 이거,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서 문제에서 항상 문제에서 마지막이에요. 거리는 뭐니? 그러면 이 공식으로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 공식으로 가야 되지, 얘들아.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예요? 그러면 요 공식으로 가야겠지. 공식은 당연히 헷갈리면 안 되고, 요거 한번 하고 가자, 얘들아.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36km/h하고 20m/s가 있어. 여기서 누가 더 빠르냐 이렇게 물어봤어. A는 속력이 이래. B는 이거야. 누가 더 빠르니 얘들아? 일단 숫자만 보면 얘가 크지. 근데 뭐가 안 맞아? 단위가 안 맞지. 단위가 안 맞으면 맞춰야 돼요. 단위를 한번 볼게요. 여기 km/h. 시속이네. 요건 뭔데? m/s지. 뭘로 맞추는 게 맞니 얘들아? 큰 거, 작은 거. 항상 단위가 다를 때는 단위를 통일하는데 요걸로 바꾸는 게 좋아. 제일 작은 단위가 좋아.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가 나왔을 때 m/s로 바꿔서 비교하는 게 맞아요. 바꿔보자. 한번 바꿔봐 얘들아. 요거를 바꿔보자. 해보라고 지금.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 자, 요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반대로 요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얘들아. 36km/h를 이걸 바꾼다. 이제 바꿀 수 있어? 진짜? 근데 왜 안 해? 하기 싫어? 자, 요걸로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그냥 바꿔볼게요. 자, m/s. 일단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먼저. 1시간에 얼마? 36km를 가는 거야. 맞지? 근데 문제, 우리는 이걸 뭘로 바꿔야 돼? 1초에는 몇 미터 움직이느냐로 바꿔야겠지. 2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요거를 미터로 바꾸고 요거를 뭐야? 초로 바꿔내야 돼, 얘들아. 바꿔볼게요. 자, 36 킬로미터니까 동그라미 몇 개 붙여야 돼요? 요만큼 붙였다는 거 이해하니? 그래서 36,000m로 바꾸고 요 1시간이기 때문에 몇 초로 바꿔줘야 돼요? 3,600초로 바꾸고 났더니 약분되네요. 약분됐더니 얼마가 됐어? 10m/s. 얘하고 비교했더니 뭐야? 얘가 더 빠른 거지? 이런 식으로 10m/s야 라고 나왔어. 그럼 반대도 한번 해보자 얘들아. 반대라는 것. 요걸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뭘로 해볼까? 자, 이번에 15m/s를 한번 바꿔보자. 뭘로? km/h로. 이번에 바꾸는 방법. 근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단위를 봐야 돼요. 1초에 15m 가는 거 맞니 얘들아? 근데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우리는 km/h로 바꿔야 돼. 무슨 얘기야? 1시간에는 몇 킬로미터 가는 걸로 바꿔야 되지. 맞지? 자, 1초에 15m. 근데 이걸 1시간으로 바꿔야 돼. 바꾸려면 어떻게 되니 이번에? 곱해줘야 돼. 얼마 곱해줘야 돼 여기는? 3,600. 자, 문제는 이거 3,600 여기다만 곱하면 안 되고 여기도 3,600을 곱해야 돼. 그래서 두 개 다 곱해서 나타내면 되겠죠. 요거 곱했어. 얼마니? 3,600 곱하면. 자, 3,600초 이렇게 썼어. 공감함? 여기는 얼마지? 여기 계산 좀 해봐. 얼마지? 아무도 안 할 거야? 자, 저기 하면은 아마 얼마 나와요? 54,000m가 나올 거예요. 맞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약분하면 다시 돌아가. 약분하면 안 돼, 절대. 이때 바로 바꿔야지. 야, 요거를 1시간으로 바꾸자. 1시간으로 바꿔서 이렇게. 요거는 킬로미터로 바꿔. 하나, 둘, 세 개 와서 몇 킬로미터? 54km. 답은 뭐라는 얘기예요? 54km/h 뭐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 자, 일단 이게 지금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는 좀 빠르게 하는 방법 없나? 팁을 주면은 팁이 있다면 여기 있잖아. 자, 팁은 팁 좀 빠르게 하는 방법. km/h를 m/s로 바꿀 때는 사실 결론적으로 그래요. 여기에서 요거를 3.6을 나누면 요 값이 나와. 맞니? 네, 반대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이번에는 3.6을 곱한 게 이거가 돼.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무조건 이거만 알면 안 되는 게 여기가 꼭 km/h 또는 m/s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맞춰서 바꿔야 돼. 자, 그래서 그거고. 자, 일단 2번 가보자 얘들아. 연속 사진으로 운동을 기록하기. 거기를 볼게요. 선생님이 한 가지 사물을 하고 깜빡 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선생님 눈이 아닌 사진기가 해. 사진기가 특징 일정 시간 간격으로 깜빡 한다고 생각하면 돼.
연속 촬영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뭐 1초만 0.1초마다 이렇게 촬영할 수 있지. 그냥 촬영한 그림을 다중성광 사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는 어때? 넓어지는 게 맞죠? 무슨 얘기야?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운동 방향부터 얘들아 뭐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운동 방향 반대부터야. 확인했니? 왼쪽부터야. 운동 방향이라고 써 있는 거 반대부터 해석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빨라지는 거고, 두 번째 느려지는 거고, 간격이 일정하면 일정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3번 가보자. 운동을 기록하는 거. 일단 너희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두 개야. 첫 번째 뭘까? 고등학교 때는 한 3-4개 되거든? 중학교 때는 두 개야. 무슨 그래프? 자, 그래프 나오면 너희들 확인하셔야 돼요. 자, 문제 일단 그래프가 뜨면 여기는 무조건 시간이야. 시간. 여기는 변화 없어요. 근데 여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모일 수도 있고 거리. 여기는 모일 수도 있는 얘들아. 동력.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래프 형태를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런 식이야. 우리 똑같이는 안 그릴게요. 이렇게 나왔어. 구간 한번 여기 A 구간, B 구간, C 구간 해석해보자. 시간이 지나갔네. 근데 어떻게 됐니? 거리는 늘어났지. 움직이고 있는 거 맞니? 움직이고 있었어. 움직이고 있다가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정지했어. 그러다가 다시 움직였죠. 그리고 여기는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 어떻게 구해야 되지? 기울기는 요거 분의 요거가 기울기야. 용어로 쓰면 시간분의 거리고.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 뭐가 된다는 얘기? 속력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거리니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두 번째 이렇게 됐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왔네요. A, B. 요것도 올라가고 요것도 올라가는데 항목이 달라요. 분명히 잘 봐야 돼. 여기는 거리야 얘들아. 여기는 뭔데? 시간에 따른 뭔데? 속력이지. 이 특징은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무슨 얘기? 등속 운동이야 이거는. 그 반면 이거 등속 아니지.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속력이었는데 점점 빨라지니까 이건 뭐야?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요 변화 없는 건 정지로 해석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에서의 일정한 건 뭐라고 하면 돼요? 이건 속력이 일정한 등속으로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시간까지 이동거리 물어봤을 때 얘들아, 이 시간까지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삼각형에 뭘 구할 수 있어? 면적을 구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동거리는 면적이다. 왜 면적이지? 왜 면적이냐 그러면 여기는 시간, 여기는 속력. 그래서 면적을 구하려면 속력과 시간을 곱해야 돼.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시간의 거리에서는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고, 여기는 면적이 시간에 따른 속력에서는 면적이 이동거리가 된다. 확인해 볼게요. 거기. 자, 3번 그래프 얘들아 별표 치자 우선. 자, 거기 2, 4, 6 했는데 ABC 목소리 왜 이래? A 교점 찾아보자. 2분의 8 4m/s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A보다 C가 딱 봐도 어때? 기울기가 크지? 구해봐야 알겠지만 C가 더 빠르다.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B는 잠깐 정지했다라고 볼 수 있어. 거기 첫 번째 점에 기울기, 속력 요거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기울기는 속력. 자, 오른쪽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동거리 동그라미 치자. 8초 동안의 넓이라 그러네. 8초 동안의 이동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형 아래에 있는 면적 구하면 되고, 만약에 8초에서 14초까지만 구하려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8초에서 14초까지 그 아래쪽 면적만 구하면 되겠죠? 만약에 0에서 14까지 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도형 전체 밑에 있는 거 다 구하면 된다는 얘기? 야, 그 다음에 2번 가자 바로. 첫 번째 운동 나왔어. 등속 운동이에요. 어떤 운동인데?
같은 등, 속. 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는 등속운동. 속력이 일정한 게 뭔데? 매 시간 같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등속운동에 그래프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여기다 등속운동이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돼? 자, 시간, 거리. 자, 시간, 거리. 시간, 속력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 1초 때 내가 요만큼 갔어. 그럼 다음 1초 동안 또 같은 거리 가고 같은 거리 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요런 그래프예요.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만약에 말로 나오면 어떤 형태냐라고 얘기하면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울기는 속력이잖아요. 이렇게 나왔다 얘들아. 공통점 등속운동이야. 차이점 얘가 제일 빠른 운동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다음 등속운동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력은 어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목소리가 왜 이래? 아침이라서 그래요. 아침.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가 나오고 만약 이 시간까지 이동거리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 자, 근데 말로 나오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등속 운동의 시간 거리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하면 뭐야?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다. 이 표현이야, 말로는.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 얘들아? 시간에 따른 시간축의 뭐야? 나란한 곡선이야, 이거는. 나란한 직선.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이야. 라고 하면 맞겠죠. 해서 86쪽에 밑에 있는 거 보자, 얘들아. 속력 일정한 운동. 뭐 그런 그래프 나왔고 등속운동의 얘는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그다음 자 에스컬레이터 알지? 뭐 모르는 사람 없고 무빙워크 알지? 민재 무빙워크 알지? 뭔데? 어디서 봤는데? 응? 본 적 없어? 말하기 귀찮아? 다음 컨베이어 벨트는 그 공항에서 이 수압을 찾는 뭐 그거나 초밥집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지? 스키장에 리프트 이런 것들이 있다. 어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오답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 등속운동 아닌데 등속운동처럼 나오는 거. 엘리베이터 나올 수 있어. 엘리베이터는 등속이 아니다. 일단 기억하자.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정리해볼게요. 자,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위치는 기준점을 정해서 세 가지. 자, 기준점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여기. 기준점. 내가 어떤 위치 설명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이거든? 어디로부터 기준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자, 두 번째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거리 동그라미 치자. 플러스 방향 하나 더 쓰자, 얘들아. 방향. 위치와 표현에다가 플러스 방향. 그래서 세 가지를 위치 표현의 세 가지 요소라 그래요. 다시 정리해보면 기준점, 방향, 거리. 내가 어떤 위치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속력의 단위는요. 기준 단위라 했어요. 국제 표준 단위 미터 퍼 세컨하고 킬로미터 퍼 아워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인 것 같은? 미터 퍼 세컨이에요. 다음 빠르기 비교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일정 시간 동안 더 멀리 가면 빠른 거지. 다음 같은 거리를 100m 달리기 했어. 100m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보면 결국 뭐야? 더 빠른 시간에 들어오면 빠른 거지. 그래서 요 공식적으로 여기서 얘기해보면 우리 항상 과학에서 얘에 대해서 여기 있으면 뭐라 그래요? 비례관계. 여기 뭐라 그러지? 반비례. 클수록 크다, 작을수록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다음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사실 일정한 속력으로 가기 힘들지.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데 그때 전체 다 도착했을 때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을 총 이동한 거리로 나누면 나는 평균적으로 이만큼 정도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다음 3번 요거예요. A, B, C 이렇게 나와서 네가 제일 빨라. 등속운동인데 근데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 누가 더 빠른? 얘가 더 빠른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 먼저 확인해야 돼. 자, 오른쪽에 있는 87쪽 빠르게 해보자. 안에 봐. 잠 안 잤어? 잠 못 잤어? 예린 다 했어 벌써? 미리 했구나? 솔직하게 얘기하는구나. 넣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 실실 쪼개고 있어요. 네? 자, 다 거의 다 한 것 같으니 확인할게요. 자, 확인해보자 얘들아. 운동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답은 OOX. 자, 마지막 X만 확인할게요. 속력은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다니는 미터를 사용한다. 미터는 거리의 단위죠. 미터 퍼 세크 또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자, 2번. 얘들아, 2번 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때 여기 동그라미 치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려면 어디 치는 게 맞니? 속력 동그라미 치 속력. 속력 구하려 했으니까 속력 공식 써놓고 시작하는 게 맞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써놓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놓고 30초분의 1200m. 이거 뭐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없지. 40m per 세크. 다음 A, B 구간을 이동하는데 이거 3번에 1번 자 보니까 시간은 몇 초인지 각각 쓰세요 그랬어. A 구간하고 B 구간을 이동하는 시간 각각 몇 초인데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몇 초라고 되겠니? 1초 1초. 간격이 넓다고 해서 그 시간이 더 긴 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A도 1초 B도 1초. 이동거리가 긴 건 딱 봐도 B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같은 시간에 많이 이동하는 B가 더 빠른 겁니다. 답은 B. 그 다음에 4번은 간격이 좁을수록 느리다. 그러니까 넓을수록 빠르다. 이렇게 쓰면 되고 5번은
5번은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해볼게.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등속 운동을 할 때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아까 그 그래프가 어떻게 설명한다 했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이걸 두 글자 줄이면 뭔데? 비례하는 거야. 네. 등속 운동할 때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아, 등속인데 왜 증가해요? 일정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X 해줘야 돼. X. 이번 X예요. 등속 말 그대로 속력이 일정해. 등속 운동을 하는 예로는 컨베이어,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나오면 아니에요. 요거 헷갈리지 마. 다음 6번에서 그 숫자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어요. 가로 안에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했으니까 일정하게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60m 하면 되겠네요. 키보드에 결국 속력이야. 그래서 딱 속력 물어봤으면 시간분의 거리 몇 시간 걸려요? 지금 10초 간격이라 했으니까 총 간격을 세야 돼요. 사람을 세면 안 돼, 얘들아. 몇 초 걸린 거야? 30초 걸린 거야. 30초 분에 90m, 그럼 3m/s. 간격을 세야 돼요, 항상. 다음 7번. 속력은 기울게 하면 돼. 1분의 5 또는 2분의 10 하면 돼. 답은 5m/s. 이동한 거리를 했어요. 여기는 거리, 이제,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또는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하면 돼. 그런데 15초 동안 일을 했으니까 20 곱하기 15는 300m 이렇게 하면 되고. 자, 88쪽에 다음 운동. 두 번째 운동 가볼게요. 자유 낙하 운동. 얘들아, 자, 용어 한번 해석해보자. 자유 낙하 운동. 자유롭게 낙하하는 것 같아. 낙하가 뭔데? 떨어지는 거지, 얘들아. 자유롭게 떨어진대. 근데 자유롭게 떨어지려면 방해를 안 받아야 돼. 보통 방해하는 것들이 뭔데? 공기 같은 것들이 방해하지. 그래서 공기, 마찰 이런 거 없이 그냥 마찰 없이 방해 없이 떨어질 때 뭐라고 그래? 자유 낙하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의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자, 선생님 써볼게요. 공기 저항이나 또는 뭐가 없어요. 공기 저항 마찰 없어야 돼. 선생님 저 옥상 올라가서 뭐 떨어뜨렸어. 자유낙하니? 아니지. 왜? 공기 있지 지금? 공기 있어. 매번 같은 결과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바람 많이 불면 좀 더 늦게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항상 같은 결과 나오는 이유. 공기 저항 마찰이 없어. 같은 말 뭘까 얘들아? 같은 말 없나? 진공 중에서랑 같은 뜻이야. 진공 중. 그래서 문제에서 진공 중에서 물체를 낙하시켰다 됐어. 그럼 무슨 얘기야? 자유 낙하야? 다음 공기저항 마찰 없이 낙하시켰다는 말. 자유 낙하야?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자유 낙하시켰다. 그럼 이미 이거 다 없다는 얘기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공기저항 마찰은 없어. 단 중력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중력이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지. 그래서 중력만 작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유낙하 운동 중력만 작용해. 자, 힘은 중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힘의 방향을 봤더니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야. 그럼 보통 그때 어떻게 되지? 중력만 작용하는데 그 중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어떻게 속력이 증가하지? 근데 특징이 있어요. 중력이 떨어지면서 커지나? 아니야. 일정하게 작용해요. 힘이 작용하면 빨라지는데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결론적으로 두 개 다 합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요거 그래서 어떤 운동이에요? 그러면 자유낙하 시키면 얘들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요거 지금 우리는 아직 중학 교과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표현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 일정하게 가속되는 운동. 그래서 뭐라고도 부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도 불러.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럼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선생님 잠깐 일로 와볼게요. 자, 속도는 속력이라고 생각해 그냥. 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속력하고 속도를 구별을 안 하는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안 할게요. 자, 시간별 거리 이렇게 해갖고 아까 속력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이게 나오지 않았니 얘들아? 근데 가속도 뜻이 뭐야? 속도, 속력,
가속도, 속도를 속력이라고 생각해 그냥. 속력 변화를 뜻해. 속력 변화 측정하려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가속도 공식 써볼게 선생님이. 자 봐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력 변화야 속도 변화야 이렇게 얘기했어. 속력 변화를 확인하려면 뭐에서 뭘 빼야 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나중 속력에서 뭐야? 처음 속력을 빼야겠지.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에 1이었어요. 나중에 5가 됐어요. 그러면 속력 변화는 4가 생긴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 왜 했냐? 지금 단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속력 변화. 어쨌든 속력이 몇 미터 퍼 세컨드 변했냐? 여기 나올 수 있지 얘들아? 시간 단위는 뭐라 했는데 초.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요거 할 수 있는 거 맞니 얘들아? 혹시 모르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아주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야. 이거 1분의 S로 내가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곱한 거분에 이거 배웠지 다들? 나한테 배운 게 아니라 뭐야? 수학에서 배웠지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최종 정의한 가속도의 단위를 선생님이 쓸라 그랬어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오는 거야. 뜻은 뭔데요? 뜻을 이해해야지. 가속도의 뜻. 여기서 뜻은 여기서 이해하는 게 좋아. 1초마다 얼마씩의 변화가 생기는 뜻이야 이거는. 그래서 가속도가 5다 무슨 얘기? 1초마다 5씩 변한다는 얘기.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자. 가속도는 속력 변화, 시간에 따라 얼마씩 변하냐 그거고 단위 미터 퍼 세크라고 나오면 안 돼. 미터 퍼 세크의 뭐야? 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면 이거 다시 왔어요. 그러면 중력 이 자연학과 운동은 중력이 만든 건데 지구에서 중력이 가속하는 정도 뭐라 그러니 얘들아?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해. 그걸 숫자로 나타내는 걸 중력 가속도 상속. 많이 들어봤던 그놈인 것 같은데 뭐 많이 들어봤니? 9.8 얘기한 거야 지금. 중력 가속도가 얼마예요? 그러면 선생님 써볼게요. 자 9.8 단위는 뭔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이거 풀어서 써볼까?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무슨 뜻이야? 9.8 미터 퍼 세크야. 무슨 얘기야? 1초에 야 이만큼씩의 속도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한번 저 이름 뭐냐 그거 이 다중성광 사진 한번 찍어보자. 자연학화 시켜볼게요. 여기서 출발시켰어. 이 0초야. 이거 딱 놀 거야 얘들아. 1초마다 찍어. 1초마다 찍어서 자 1초 처음 1초에 이만큼 왔어요. 다음 1초에 같은 간격 가는 거 맞아? 아니지. 더 가야 되지. 좀 빨라졌을 거야. 자 다음 1초 그 다음 1초 더 가는 거 맞니 얘들아? 다음 1초 더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2초, 여기는 3초, 시간 간격은 다 1초라고 했다. 요거. 자, 그러면 속력 선생님이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는 시간, 0초, 이거 초야, 초. 시간 초, 속력, 미터 퍼 세컨드. 시작할 때는 속력이 얼마였지? 0이었지. 자, 1초가 지났어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자고. 야, 1초마다 9.8씩 빨라지는 거 맞지, 얘들아? 여기 속력 얼마 나와야 되니? 9.8 미터 퍼 세크야. 어떻게 나온 거야? 속력이 9.8 더해졌어, 얘들아. 여기는 얼마니? 9.8 더 더해야 돼, 이번에. 얼마? 19.6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가. 그래서, 자율학화 시켰어요. 3초일 때 속력 물어봤어요. 얼마니? 29.4 미터 퍼 세컨드 해야 되는 식으로. 4초 한 번 더 넣으면 되지? 39.2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왔어요. 학생들. 근데 문제에서 딱 물어봤어. 자, 자율학화 시켰다. 상관없어. 자, 뭐가 상관없냐? 여기서 뭐가 상관없냐? 질량 상관없어요. 사실. 뭘 떨어뜨려도 똑같은 결과는. 자연학화 시켰는데 10초의 속력 물어봤어. 답 뭐니? 얼마야? 1초마다 9.8이니까 10초 지나면 어떻게 해? 9.8 10번 더 곱해야 되지. 9.8이 10번 더해지면 얼마야? 98m/s가 답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9.8 이거 해갖고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1초, 2초, 3초.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거 몇 초일 때 속력 물어봐. 다음.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얼마야? 이거 계산할 수 있니? 이거 얼마냐고 물어봐. 이거 얼마일까 얘들아? 얼마일까?
요거는 얼마냐 그랬을 때 선생님 요거를 이 선생님은 바본 줄 알아요. 여기 이거 거리 물어보네. 거리는 뭔데? 속력 곱하기 시간 맞니?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 9.8이잖아. 그러면 시간은 얼마? 이거 1초래매요. 그래서 9.8m/s 곱하기 1초로 생각해서 9.8m라고 이렇게 답하는 학생 많아. 맞아 안 맞아? 틀리지? 뭐가 문제야 여기서는? 이 속력으로 계속 온 거 아니지 얘들아? 출발할 때 0이었지. 나중에 도착할 때 9.8이 된 거지. 처음부터 9.8로 온 거 아니지? 계속 9.8로 왔으면 9.8m 맞지? 아니란 얘기야 나는. 얼만데? 이 공식이 잘못됐나요? 공식 쓰는 거 맞아? 여기서 확실한 거 1초 맞는 거 같은데? 1초 맞아. 속력이 9.8라고 하면 안 돼. 얼마라고 해야 될까 얘들아? 평균 속력을 써줘야 돼. 출발할 때 0, 도착할 때 9.8. 근데 일정하게 변했으면 평균 속력은 얼마? 가운데 거야 가운데. 4.9란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법. 자, 지금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이거하고 이거의 평균은 중간 속력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4.9m/s 넣어갖고 답은 4.9m다 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선생님 나 이거 좀 어려운데 헷갈리는데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 써도 돼.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프 잘 만들어야지. 그림 발사기처럼 만들면 안 맞겠지. 자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나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자 시간 속력 그래프를 만드는 거야. 네. 1초, 2초, 3초, 4초, 보통 5초 안에서 끝나 대부분. 5초 정도 하자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근데 여기다 숫자를 잘 써야지. 여기 숫자 얼마니? 9.8. 얼마니? 여기다가 계속 더해서 여기다가 써. 그 다음에 뭐 하나 뺀 것 같은데 빠졌죠? 29.4. 그 다음 39.2. 그 다음 49 이렇게 써놓고 그래프 어떻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린 거 공감함? 자 이제 이것만 있으면 저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잘못 그렸나? 네. 대충 맞죠? 여기 물어봤어요. 그렇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랬을 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면적이야. 이게 답이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1 곱하기 9.8에다가 2 나눴으니까 4.9 나오지. 만약에 이거 물어봤어. 이 거리 물어봤어. 첫 번째 해결 방법. 이 공식을 이용해. 이 둘의 중간 속력을 구한 다음에 1초 곱하면 돼. 근데 그것도 왠지 헷갈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2초에서 3초까지만 물어봤어. 그러면 뭐야? 요 넓이 구하면 되겠지? 요 넓이. 요거 구해서 여기다 쓰면 돼요. 이렇게. 이해함? 이거 물어봤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예요? 요거의 중간 속력 구한 다음에 2초 곱하면 돼요, 이번에. 그래도 되지만, 나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그래프 그려. 그 다음에 2초에서 얼마? 4초. 2초에서 4초까지 요거를 구하면 된다. 요거 구해서 여기다 답을 쓰면 돼요. 자, 해서, 뭔 얘기였어? 자연학파 운동, 그거만 일단 먼저 할게요. 자, 준비해봐, 얘들아.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밑줄 치자. 아이고 왜 이렇게 자빠져 아주 간다 민재 힘들어 죽겠어? 제일 늦게는 아니지.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어. 지각하지 졸지 공부 언제 하는 거야? 집에 가서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자 거기 자연학파 운동 밑줄 치자 얘들아.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여기다 뭐라고 쓰라 할 것 같아요? 진공이라고 쓰자. 진공 상태 또는 마찰 없고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얘기예요. 중력만 받으면 돼. 중력 중요한 거야. 일단 중력만 받았어요. 중력만 거기다가 중력만 동그라미 치고 일정하게 작용이라고 쓰자. 중력이 점점 커지는 거야? 아니야. 일정해. 오해하지 마. 당겨 넓어지죠. 다중성관 선생님 썼어요. 여기다가 다음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일정하게 증가한다. 여기 옆에 그냥 간단히 등가 속도 운동 정도 써볼게요. 그냥 그 화살표에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야. 자꾸 중력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일정한 크기다 얘들아. 중력은 계속 9.8 정도로 당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다음
이렇게 있는 거 했고 그래프도 그렸어요. 중력 가속도 상수는 그래서 9.8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고 상수라는 건 숫자만 얘기하는 거거든. 숫자는 상수는 얼마야? 9.8 이렇게 얘기해. 다음. 자,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다. 무게의 동그라미 시작.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그래 우리는 얘들아 예를 들어서 자유낙하하는 운동이 있어. 10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물어봤어요. 10kg 무슨 개념이? 질량이야? 무게로 바꾸고 싶어요. 무게로 바꾸면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야 얘들아. 이게 몇 뉴턴이야? 10kg은 9.8 곱하기 10을 해서 얼마야? 98뉴턴짜리야 이거는. 그래서 9.8을 곱하면 무게가 될 수 있어요. 질량이다. 그래서 중력이 얼만큼이야? 그러면 무게가 얼만큼이야? 같은 얘기다 라는 걸 알고 되면 되고. 자 문제예요. 다음은 낙하시켜요. 깃털과 뭘 낙하시켜요? 쇠구슬을 낙하시켜요 얘들아. 저 옥상 가서 낙하시켰어. 큰일 나지 쇠구슬. 근데 옥상 가서 하면 안 되지.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자. 민재 옥상을 떨어지면 뭐가 빨리 떨어짐? 쇠구슬하고 저 깃털하고. 확실해? 자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유는 뭘까 얘들아? 공기저항 때문에 그렇지? 쇠구슬은 이렇게 쑥 떨어질 건데 깃털은 막 이렇게 공기하고 하면 놀면서 떨어질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자유낙하시켰다 그랬어. 무슨 얘기 그 안에 마찰 없이 간다는 얘기야. 답은 뭐야? 동시에 떨어진다. 이런 것까지는 잘해. 진공 중에서 하면 동시에 얘들아. 여기가 주목해보자. 요거 많이 틀릴 수 있는 포인트. 얘 질량이 m이야. 얘 질량은 5m이야. 질량이 좀 다르지? 얘가 5배 크지 얘들아. 자 그러면 얘를 진공 중에서 또는 자연낙하 시켰어요 하면 답은 뭔데? 누가 빨리 떨어지니? 답 누구니? 동시야? 동시야? 동시? 네. 동시 맞아. 근데 동시까지는 잘 이해하는데 문제는 얘들아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누가 더 큰 힘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어. 답은 동시에 떨어졌으니까 같은 힘을 받고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 그게 아니란 얘기. 중력의 크기 한번 보자고. 얘 질량이 n이야. 그럼 얘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인데 얘들아? 9.8n만큼 작용해. 얘는 9.85n만큼 작용해.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힘으로 쓸게. 힘을 F라고 하니까 얘는 F가 적용했으면 몇 F가 적용한 거니 얘들아? 5F가 적용한 거야? 자 오해하지 마. 동시에 떨어진다고 같은 힘 받고 떨어진 건 절대 아니야. 힘은 얘가 5배 더 크게 받았어.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같이 떨어졌지. 왜 그러니? 그거는 내가 한 번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어본 사람도 있고. F는 MA라고 본 것 같아? 예. F 힘, 질량, A는 뭔데? 가속도거든? 동시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같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볼게. A는 N분의 F에다가 각각을 집어넣어볼게요. 얘는 A는 얘 가속도는 얼마인데 N분의 F야. 얘는 가속도가 어떻게 돼? 5N분의 5F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 양분하는 게 어떻게 해? 똑같아졌지 얘들아. 말로 해석해볼까? 얘는 힘을 1을 받고 근데 질량이 1이니까 얘는 그냥 떨어지는데 얘는 힘은 5배 받았지. 힘은 5배 커졌지만 결국 뭐야? 질량이 5배 커져서 변화시키기 5배 어려워진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결국 변화는 뭐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제일 많이 틀린 게 이 포인트. 이거 말로 나오면 아주 많이 틀려요. 뭐라고 많이 틀려? 얘가 더 큰 힘인데 동시에 떨어졌다고 같은 힘은 절대 아니야. 힘이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나? 속력 변화 같은 거야. 속력 변화. 그래서 88쪽에 질량이 다른 물체, 낙하운동, 공기중과 진공. 공기중 얘들아 공기중은 공기중을 받아서 어떻게 돼? 적게 받는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 진공중은 동시다. 질량 다른 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민재 질량 다른 거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말하기 싫어? 비밀이야? 질량 다른 거 떨어졌으면 답은 뭐야?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거 별표 쓰자 2번. 마지막 거 별표 쳤니?
세 가지 라인업 나왔네요. 축구공이 450g에 농구공이 600g에 깃털이 1g. 질량 다 달라요. 문제 물어볼게. 이거 진공 중에서 얘들아 자연낙하 시켰대. 누가 가장 큰 힘을 받았니? 그럼 답 뭔데? 누구냐? 농구공이야? 농구공이야? 농구공이 깃털보다 600배 큰 힘을 받은 거 맞아? 맞다고? 그러면 누가 가속도가 제일 크니? 답은 다 똑같이 떨어졌지. 가속도는 같다. 가속도가 같은 거야 얘들아. 가속도는 같은 말이 뭔데? 속력 변화가 같은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1초에 9.8씩 빨라진 건 똑같아. 그 가속도가 뭐에 관계없다는 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에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질량이 관계없다는 얘기야. 질량이 관계없어요. 질량이 관계없어요. 질량이 관계없이 밑줄 치라는 얘기지. 별표 치고 질량이 관계없다 얘들아. 동시에 떨어진다. 다음 오른쪽에 힘과 물체의 속력 변화. 요 N분의 F 이거 보시면 돼. 요 얘기하는 거야. 야, 속력 변화 이거 가속도 속력 변화거든. 이거 질량이고 이거는 힘인데 이쪽에 써 있으면 반비례고 이쪽에 써 있으면 비례라 했으니까 힘이 클수록 속력 변화 크다. 맞지? 같은 힘이면 질량이 작을수록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질량이 반비례, 힘의 크기의 비례. 그 표현을 거기다 해놨어요 지금.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빨라지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느려지고. 요거 다음 중력 가속도 9.8이야. 해석을 잘해야 돼. 1초마다 9.8m/s씩 빨라진다. 중력의 크기는 무게야. 그래서 여기 민지 학생이 한 60kg 정도 된다. 그러면 민지 학생이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냐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9.8 곱하면 돼. 대신 단위를 바꿔줘야지. 뭘로 바꿔줘야 돼? 뉴턴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60 곱하기 9.8 뉴턴 이렇게 답하는 게 맞아요. 자, 오른쪽에 80 왼쪽에 있는 것까지 해보자 우선. 네, 여기 하는데 방에 얘가 떨어져서 응? 거추장스럽다고? 다 했니? 아 미리 하지 마. 어? 왜 맨날 미리 하는 거야? 어? 어차피 네 맘대로 하겠지만 미리 하지 말라고요 학생. 내가 말할 때 그냥 듣지도 않고 하는구나.
자, 확인해보자 얘들아. 자, 자율낙하 운동이라 됐어요. 자율낙하 운동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도 해. 일정하게 빨라지는. 중력이 어떤 방향이에요? 아랫방향 같은 방향이야. 같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초에 9.8씩 빨라져. 20초에 얼마냐? 20 곱하기 9.8만 하시면 돼요. 다음, 물체에 뭐가 적용해서 그래요? 그 힘이 적용하는데 중력. 다음, 속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3kg인 물체를 50m에서 2초에 속력 물어봤는데 얘들아 이거 지금 얼마야? 3kg으로 물어봤지? 10kg으로 물어보면 다르게 푸나? 똑같이 풀어요. 질량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은 2초 후야 50m 낙하시켰다. 그러면 2초 곱하기 9.8만 하면 되지? 1초에 9.8씩 빨라져.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 이게 12번은 자율낙하 할 때 어떻게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야. 니은. 다음 13번 자율낙하 운동 그래서 1초마다 9.8m/s씩 빨라지는 거야. 5. 자 2번은 공기정을 받은 거, 공기정 없이 운동하는 거야. X. 질량이 다른 거 동시에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질량이 큰 거 아니야. 질량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가야 돼. 동시에 답은 X, OXX 이렇게 가요. 자 14번에 가는 뭐야? 공기 중이네요. 나는 진공 중이네요. 그래서 가는 공기정이 작용하고 나는 없다. 가나 순서. 자 2번 나가 이제 자율낙하예요, 학생들. 그래서 자율낙하면 9.8m/s씩 빨라져. 맞네요. 9.8은 나. 이번에 답은 나. 자, 3번은 공기정을 작게 만든 거. 진공이라고 나왔네요. 15번에 진공 나왔을 얘들아. 진공이 밑줄 시작. 왜 밑줄 시작 그러는 거 같아? 진공이라고 나왔으면 이미 뭘 다 포함된 거야. 자율낙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공기정 마찰 없다는 얘기고 다 들어갔어. 답은 뭔데? 동시에 도달한다. 아무리 질량을 다른 거에도 동시에 도달한다. 일단 잠깐 쉬었다 할 거고. 혹시 얘들아 뭐 결제할 사람 있니? 결제할 사람? 없어? 결제할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별로 와. 저번에 저 잘못 결제하거나 했으면 없단 얘기니? 없는 것 같다. 자 잠들게. 잠을 왜 하루 종일 이어서 가볼게요. 거기 90쪽하고 91쪽을 볼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등속이냐 자율낙하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등속이에요. 왼쪽 90쪽 봤니 얘들아? 봤어? 네. 거기 똑같이 시작 0.5초 간격 0.5초 자 시간 간격 확인해야 돼. 항상 0.5초 간격으로 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는 뭘로 따져야 된다고? 간격수야. 간격수
그럼 거기 그림에 한 칸, 두 칸, 세 칸, 자 공이 6개라고 6 곱하면 안 되고 얼마 곱하는 얘기? 5번의 시간이 일한 거야. 그거 꼭 기억하자. 그래서 각각 했더니 일정한 간격이네, 등속이네. 자 정리 같이 넣어보자 얘들아. 정리.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등속. 자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자 그 다음에 91쪽 자유낙하 운동 분석하기. 얘들아 요거 속력 아까 선생님이 들었던 아까 이렇게 넓게 점점 넓어지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간격 보자. 0.1초 또 맞춰야 돼요. 근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줄에 있는 것 같아요. 0.1초. 자 그래서 그거 그래프 만들었더니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얻었네요. 자 정리 바로 갈게요.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쓰면 되겠죠. 아까는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여기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정해준 없었니? 어디 갔냐? 없는 것도 몰랐네. 선생님 어디 갔는지 몰라? 몰라요. 말수가 많이 줄었네요 학생. 없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오겠죠. 자 그다음 자유낙하 너 없는지 몰랐어. 자 1초마다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 두 번째 점. 자 엄청 중요하다. 마지막에 뭐 들어가야 돼요 학생들? 뭐에 관계없다 그랬지? 뭐에 관계없니? 질량. 이게 핵심이에요. 질량이 관계없다. 자 밑에 있는 네 문제 1분 빠르게 하자. 네 문제 밑에 있는 거 4개 빠르게 해볼게요. 됐어? 이 뭐야 무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속력 변화의 비율을 쓰라했죠. 비율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 자 어느 정도 했지 얘들아? 몇 대 몇으로 써야 돼요? 몇 대 몇? 4번은 시간 관계상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밑에 90쪽에 1번은 이 표현, 이 표현 꼭 나오니까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 어떻게 돼요? 비례하여 증가하여 얘들아 기억하자. 다음 두 번째 2번 시간을 가로축으로 하여 속력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 그거 뭐 얘기하는 거?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정확한 표현. 시간 축의 나란한 직선이야. 그 다음에 2번 모두 등속 운동이고 A가 더 빨라요. A 속력이 B보다 빠르다. 단 91쪽으로 갈게요. 1번 계속 오늘 강조했네요. 서로 다른 물체. 근데 이거 왜 틀렸니? 1번 틀렸지?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질량이 크면 분명히 중력도 큰 건 맞아.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비례. 거기다 9.8 곱하는 거지. 진공 중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니까 5. 세 번째도 5. 자, 이번에 답 어떻게 써야 되니 얘들아? 누가 먼저 떨어졌는데? 동시지. 속력은 누가 크게 변했는데 똑같이 변했지. 똑같이 변했으면 어떻게 변해야 돼? 1대1 이렇게 가는 거야. 1대1 이해하니 얘들아? 속력의 변화량이 똑같아. 그래서 1대1 가는 거고. 자, 뒤에 있는 거 쓸게고 전 넘어가 보자. 1과 에너지. 동시에 떨어지는 96쪽 가볼게요. 96쪽. 동시에 떨어져서 1대1이에요. 1대1. 모르겠어요? 거기 속력의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속력이 크게 변했으면 속력이 크게 변하면 변할수록 어떻게 될까? 나 혼자 얘기하는 거니? 듣고 있는 거지? 자, 더 빠르게 도달하겠지. 속력이 더 크게 변하면 더 빨리 도착하겠지, 바닥에. 자, 여기까지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시험범위들이 많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자, 96쪽에 먼저 이거부터 배워보자. 1. 이제 어디 일 많이 했어? 야, 민재 학생이 어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게임을 했을 수도 있고 게임을 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일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뭐라고 썼지? 이거 좀 빠르게 갈게요. 봐봐. 왜 너희 좋은 일 있니? 거기. 자, 오늘 여기서 하는 게 세 가지니까 세 가지 동시에 가볼게요. 얘들아, 여기 물리단원이에요. 물리단원이고, 물리단원에는 뭐가 나오지? 공식이 나와. 그렇지 않니? 공식 나오면 공식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3개 나온다. 해보자. 일단 쓰고 갈게. 기호에 알레르기 반응하는 학생도 있는데 일단 기호를 쓸게 그냥. 여기 밑에다 쓸게요. W는 FS야. 위치 에너지는 이 3개 외우자 우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우선 3개는 기억하냐? 자, 요거 일의 양은 일은 얼만큼 했나는 뭐가 결정하니?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해서 요건 뭐야? 이동거리 자산을 한글로 해석하고 있어요. 요거 위치 에너지는 9.8 어디서 나온 거니? 아까 나왔었지. 지구의 장력이라네.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야? 9.8이야. 그래서 9.8 요까지 알겠어. 거기다가 질량 얼마만큼의 질량 얘들아 9.8에서 여기까지 합치면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아까 나왔는데 뭐라 그랬지? 여기까지? 질량에다 9.8 곱했을 때 뭐야? 무게야 무게. 거기다가 높이 다.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지금 선생님이 쓸 거 있잖아. 이거 3개, 속은 3개 맨날 뭔 얘기 알아야지. 일단 쓰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뭐가 있어야 되더라. 여기 단위 있어야 돼. 단위 맞춰야 돼. 기준 단위 선생님 써볼게요. 자, 힘의 크기의 단위 뭐예요? 뉴턴. 이동거리 뭐지? 미터. 뉴턴 미터?
라고 해도 되지만 일회항보다 줄이야. 그래서 몇 줄이에요? 몇 뉴턴으로 몇 미터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요거 위치 에너지 자 줄이에요. 자 모든 거 다 줄이야 지금 9.8 아까 나왔고 질량 뭐임? 킬로그램 높이 미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질량 킬로그램이고 속력은 미터 퍼센트라는 것까지 해서 요거까지 일단 이건 기본이야. 기본 하고 시간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첫 번째 과학에서의 책 같이 보자고. 일 공식 뭐라고 썼어요? 일회항은 W는 F 곱하기 SG더라. 과학에서는 F도 있어야 되고 S도 있어야 돼. F는 뭔데? 힘. S는 이동거리. 그래서 힘을 가해서 이동해야 된다. 힘과 이동이 다 있어야 돼. 자, 힘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동 동그라미 치자 이동. 힘에다가 뉴턴이라고 써? 뉴턴 N 이동 미터야 미터. M과 미터가 있어야 돼. N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 안 한 거야. 미터만 있으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일 안 한 거야? 둘 다 있는데 방향이 안 맞으면 그때도 일을 안 한 거야? 별표 치자 2번 일회항이 0인 경우 한 문제 무조건 나와. 일회항이 0인 경우 별표 찾니?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알았어요. 봐봐요 학생들 여기 일회항이 0이 되려면 야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뭐야 이게 0이면 무조건 0 맞니? 그래서 1번 F는 0일 때 0이야. 힘이 0이면 0이야.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크면 뭐해? 이거 0이면 0이야. 두 번째 이동을 안 했으면 0이야. 맞니? 세 번째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오고 이것도 산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무슨 관계니 이거? 수직이지. 수직. 자 수직이라는 건 방향이 아예 안 맞는다는 얘기야. 수직만 아니어도 조금은 맞거든. 그래서 세 번째는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인 요 세 가지. 그래서 요거 나오면 계산하면 안 돼. 얘들아. 0이야. 첫 번째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움직이지 않고 역기 들고 있으면 분명히 힘들어. 근데 이동거리가 없어요. 역기를 들어 올렸다 그랬어. 그러면 일 한 거 안 한 거야 준서? 안 했죠. 했죠. 자 들어 올렸으니까 했지. 근데 들고 서 있으면 뭐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안 한 거고 들어 올린 것까지 한 거야. 자 다음 작용한 힘이 0인 경우 준서 저기 학생이 준서예요. 잘생겼죠? 근데 준서 학생이 벽 밀었는데 벽이 움직이겠니 안 움직이겠니? 운전도 안 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야? 일어나지 않았다. 이 학생은 하루 종일 자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수직에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별표 치고 어딘지 알아요? 여기 수직 세 번째. 자 얘들아 이거 거의 이거 많이 나올 것 같아. 단골 선생님이지. 책 들고 책을 들고 하거든. 책도 밀려도 없어. 자 요거 들고 이렇게 이동했어. 이랬니 안 했니? 일단 안 한 게 답이야. 근데 왜 안 했냐? 이거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왜 안 했냐? 주인공이 얘기 때문에 안 한 거야? 내가 아니라 얘야. 얘 가해지는 힘은 어디? 이쪽이지? 근데 실제 얘 다리가 움직여서 얘가 어디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있지? 그래서 책에 가해지는 힘은 위쪽, 책이 이동하는 건 수직. 그래서 수평으로 뭘 들고 움직이면 뭐야?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 더 하자. 거기 있나 없네요. 자, 세 번째 수직에 원운동이라고 써. 원운동. 요거 있잖아요. 여기 수평으로 뭐 들고 움직이면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원운동 나올 수 있거든 얘들아.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원운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자 원운동 자 원운동 할 때 원운동 시키는 힘이 있어요. 가운데로 잡아당기는 힘 얘들아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그 순간순간의 힘의 방향은 빨간색이에요. 즉 중심 방향이고 그 순간순간의 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면 좋지. 근데 뭐 그건 모르더라도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매 순간 뭐니? 수직이지.
무슨 얘기? 원운동에 따르면 답은 뭐야? 일을 하지 않았다야? 왜? 이유로 물어보면 노란색 운동 방향과 빨간색 힘의 방향이 무슨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돼. 설명이 수직. 세 번째 걸린 거야 이거는. 그래서 써야 돼. 거기다가 원운동 쓰고 있는 거지. 다음 일회양. 일회양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뉴턴과 미터를 곱하는데 공식은 똑같아요. W예요. 자, 첫 번째 여기 어디가냐? 자,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들어 올리는 일 보자. 얘들아, 첫 번째 형태야. 일회양 구하는 첫 번째 형태. 물체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를 들어 올렸다 그랬어. 이거 책으로 한번 볼게. 책 보이지? 네. 책을 선생님이 들어 올리려 그래. 힘 얼마큼 줘야 되겠니? 힘 얼마큼 줘야지 들어 올리니 이거. 가벼우면 힘 적게 줘도 되지. 무거우면 많이 줘야 되지. 이게 답이 있어. 뭐만큼 줘야 돼? 책에 뭐만큼? 무게만큼 줘야 돼. 내가 얘를 들어 올리려면 중력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는 힘은 결국 중력의 크기야. 우리는 그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부르잖아. 뭐라고 부르는데 무게라고 부르지. 그래서 들어 올리는 일을 계산할 때 힘은 뭐가 된다. 중력 동그라미 쳐보자. 그 밑에 있어? 물체의 물체 무게. 중력 없는데요 선생님. 똑같은 말이 있어. 무게라고 돼 있어. 찾았니? 들어 올릴 때는 무게와 들어 올린 높이야. 근데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다른 두 번째 케이스. 일회양을 구하래요. 근데 이번에는 위아래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얘들아 밀거나 당겼어. 여기 교탕. 선생님 교탕 밀 거야. 교탕 밀 때 힘 얼마큼 들어가겠니? 라고 묻는다면 교탁을 쉽게 밀 수도 있고 적은 힘으로 밀 수도 있어. 센 힘으로 밀 수도 있어. 왜? 바닥이 뭐냐에 따라서 밀리는 게 다를 수 있지 얘들아. 무슨 얘기? 얘 무게도 중요하지. 근데 무게가 전부는 아니지. 바닥까지 다 고려해서 나오는 그 힘. 내가 밀 때 그거 방해하는 그 힘. 뭐 얘기하는 거니? 마찰력을 이겨내야 돼 내가. 그래서 정리해보면 들어 올릴 때는 중력을 이겨내야 돼. 그 다음에 밀거나 당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찰력을 이겨야 돼. 지금 핵심이 뭔지 알겠어요? 중력에 대한 일 찾았니 왼쪽에? 그건 뭐야? 무게 곱해야 돼. 물체 무게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오른쪽. 이거 미는 거 아니구나. 근데 선생님 밀 때 얘기했어요. 뭔가를 밀거나 당겼다 그러면 그때는 뭐야? 마찰력을 곱해줘야 돼요. 이 학생들 아는지가 모르는지 내가 확신이 없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봐봐. 네. 자, 첫 번째 문제 요령을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 올렸는데 몇 줄에 일을 했어? 라고 문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 올렸다 10m 가까이 학생들 10m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1kg을 10m 올렸어요. 1N을 10m 올렸어요. 이렇게 다 나왔어요 얘들아. 각각 몇 줄이지? 공식 새로운 거 아니야. 힘의 크기 곱하기 높이 FS야. 뉴턴 곱하기 미터. 그러면 뉴턴 곱하기 미터라고 지금 얘기했지? 1 곱하기 10이야? 그러면 안 되지? 뭐가 문제야? 이 뉴턴 아니지 않니 얘들아? 뉴턴 바꾸려면 얼마 곱하라 했는데요. 얼마 곱해야 돼? 9.8. 그러니까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나왔으면 뉴턴으로 바꿔서 9.8 곱하기 1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 뭐야? 12 곱해지는 꼴이야. 무슨 얘기냐? 아니? 그래서 킬로그램 나왔으면 9.8 곱해야 돼요. 뉴턴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봐봐. 뉴턴 나왔지? 또 여기다 9.8 또 곱하나? 아니에요. 뉴턴은 이미 곱해진 값이에요. 이거는 무게 자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0 해서 답은 뭐란 얘기예요? 이거는 10줄이 답이고 이건 몇 줄이 답이에요? 그러면 98줄이 답이야. 정리. 질량이 나오면 9.8 곱해 뉴턴이 나오면 이미 곱해진 거야. 질량을 9.8 곱하는 이유는 뭔데? 질량을 무게로 바꾼 거야 우리는. 다음. 이번에 문제예요.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자, 봐봐 얘들아. 이번에는 들어 올린 게 아니라 밀었대. 얘들아 여기서 밀었대. 밀어갖고 이렇게 옮겼대. 밀어서 이렇게 옮겼는데 얼마 밀었냐면 10m를 옮겼대. 얘가
들어봐. 얘가 50N짜리인데 얘를 미는데 20N이 들었대. 몇 줄? 자, 그랬을 때 힘하고 이 미터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10m를 곱해야 되겠네요. 힘은 50 넣어야 돼, 20 넣어야 돼. 답은 20 넣어야 돼요. 자, 이거는 큰일 나. 왜? 이건 무게야, 얘들아. 얘는 이 50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 때 들어가는, 들 때. 그래서 20에 움직였어. 그럼 무슨 얘기야? 마찰력이 20이란 얘기야. 그래서 유선 다 나왔어요. 어떤 학생 A나 바본 줄 알아? 두 개 다 더하는 학생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 A나 바본 줄 알아? 이거에서 막 빼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뭘 넣어야 된다는 얘기. 내가 얼마의 힘으로 밀었냐 그게 중요해. 마찰력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찰력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96쪽에 그래서 일회항 계산한 거 그거까지 빨리 해볼게요. 96쪽 일회항 거리의 곱이에요. 몇 쪽 나왔고 1단위 줄입니다. 1줄은 1Nm야. 1줄은 1N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N으로 1m 움직이면 1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과 에너지의 관계. 얘들아, 선생님 여기 에너지 몇 개 있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1과 에너지의 관계. 아주 중요한 포인트. 1. 단위가 줄이야. 줄이네? 에너지는 단위가 뭐니 얘들아? 줄이네? 야, 우연의 일치인가 보다. 우연의 일치인가 봐. 우연의 일치야. 근데 1도 줄이고 단위고 에너지도 줄이야. 둘 다 줄인 이유가 우연일까? 아니죠. 둘 다 같은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를 쓰면 또 뭐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둘이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 봐봐 거기 96쪽에. 자,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어. 보이니 얘들아? 보이니? 추가 처음에는 에너지가 없었는데 내가 일을 해줬더니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는 어떻게 거기 이제 추의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높이 있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일을 한 거. 그게 오른쪽이야. 핵심 포인트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자. 밑줄 준비. 자, 물체에 요거 중요해.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에 차라리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물체는 에너지를 받는 개념이야. 뒤에는 물체야 아니면 외부야. 물체가 일을 하면 어떻게? 외부에 일을 하면 외부에 밑주시자. 물체가 중요해. 물체가 다시 정리. 물체에다가 하면 물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 에너지를 빼줘야 돼요. 이번에는 한 만큼. 그때는 감소한다. 결국 에너지하고 일은 서로 전환될 수 있어.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요 얘기야.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빠르게 정리해볼게.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만들거나 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일이라고 하지. 근데 과학에서는 그딴 거 안 쳐주고 과학에서는 어떻게 힘이 작용해야 돼. 그 다음에 이동해야 돼. 그래서 뉴턴과 미터가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되고 수직이면 안 돼. 요거까지. 다음 무게는 질량이 9.8을 곱했어. 여기 질량 어디냐? 요걸 무게다. 그래서 무게 얘들아 4번 같이 문제 나왔어. 4번 같이 물체를 들고 아까 수평으로 이동했다. 답 뭐야? 몇 줄? 수평 이동했으면 빵이야 그냥. 근데 이번에는 좀 애매해. 뭐가 애매해? 이동을 했는데 계단 타고 올라갔지. 빵이야? 빵은 아니지. 근데 옆으로 간 건 계산하지 마세요. 뭐만 계산하자? 올라간 것만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옆으로 이동한 건 필요 없어. 뭐야? 왜? 힘이 이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결국 힘의 방향 곱하기 높이, 계단의 높이만 곱하면 돼요. 거기서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90점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자. 집에 쓸게요. 해보는 거예요. 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선생님이 공식 미리 써놨는데요. 위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준서 위치 에너지 공식 뭐니? 그래 물어봤을 때 준서 위치 에너지 공식 아니? 몰라요.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진짜 몰라요 학생? 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알아야죠. 뭐라고 대답해요? 다음 시간에는 9.8 mH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운동 에너지 공식 알아요? 네. 운동 에너지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아, 그래? 뭐 백팀이야 뭐야? 어? 자, 그때 이거 2분의 mv 제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해석부터 할게요. 자, 들어봐. 위치 에너지. 얘들아, 선생님이 갖고 있는 분필이 있어. 이게 잡고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노는 순간 어떻게 떨어지겠지. 잠재력을 갖고 있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잠재적인 에너지야. 근데 내가 이 분필을 놨는데 얘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공간에서는 그대로 있지? 무중력이라는 공간에서. 근데 얘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중력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못이 있어요. 못이 있고 여기다 충을 떨어뜨릴 거야. 쇠구슬 같은 거. 얘들아, 쇠구슬 떨어뜨려서 못 박는다. 같이 생각해보자. 언제 많이 박히냐 이렇게 얘기했어. 낮은 거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지 많이 박히지. 맞니? 1kg짜리는 보다는 2kg짜리가 더 많이 박히겠지. 자, 지금 개념이에요. 질량 큰 거 써야 많이 박혀. 그 다음에 높이 떨어져야 많이 박혀. 그래야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나온 공식,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해, 이렇게 다 나온 공식. 9.8을 왜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9.8 mH.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공식 아는 거. 다음, 운동에 동시에 가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어요. 밖에 나갔더니 차가 쌩쌩 달리고 있어요. 그거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 크게 다치겠지. 천천히 오는 거보다 빨리 오는 거가 더 크게 다치겠지. 같은 속도로 왔는데 택시에 부딪히는 것보다 버스에 다치는 게 더 크게 다치겠지. 그래서 해석을 해요. 자, 물체가 운동할 때 갖고 있는 에너지는, 야, 물체의 질량이 크면 그만큼 큰 에너지야. 맞니? 그래서 질량이 기다는 거 맞아요. 근데 핵심은 여기 있지. 속력이에요? 제곱이에요? 제곱이야. 택시가 오고 있거든? 근데 택시가 시속 50으로 오고 있을 때 에너지하고 택시가 시속 100으로 올 때 에너지 누가 넣고 당연히 100이지? 근데 몇 배 넣고다는 얘기? 저기서는 2배가 아니라 몇 배? 4배 넣고다는 얘기 여기서. 그래서 속력은 제곱에 비한다.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98쪽에 동아리 진짜 첫 번째 기준면 높은 곳. 대충 그랬어요. 얘들아, 첫 번째 유형 이거 기준면 관련 집이야 집. 대충 그랬어요. 여기가 베란다, 여기는 옥상이라고 하자. 얘들아, 옥상에 농구공이 하나 있어요. 근데 농구공의 위치는 계산하라 이렇게 문제 나왔어. 위치는 공식 9.8 m h 맞니? 공식이 바뀌진 않았어. 근데 얼마니 그러면? 9.8 m m이 2kg 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 근데 h가 문제야. h 얼마야? 농구공에 이거 위치 5m예요. 5m를 넣어야 돼? 이상한데 여기 기준으로 하면 3m를 넣어야 되지. 그렇지 않냐? 5를 넣어야 돼, 3을 넣어야 돼. 이상한데 여기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몇을 넣어야 돼? 0을 넣어야 되지. 뭘 넣어야 돼? 답이니? 답은 뭐야? 전부 다 가능해. 우선 전부 다 가능하다가 답이야. 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지명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 물어봤으면 5를 넣어요. 베란다 기준으로 물어봤으면 3을 넣어야 돼, 얘들아. 옥상면 기준으로 물어봤으면 얼마를 넣으라는 거야? 0을 넣어야 돼. 근데 이 말도 저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 5를 넣는 게 맞아요. 기준을 뭐로 넣는 게 맞다. 지명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잘 잤어? 자, 거기 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 자, 찾아보자.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봐요. 확인해봐. 오른쪽 메인이, 오른쪽 메인이 찾았니? 거기 보면 기준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기준면을 딱히 지정해주지 않았으면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왼쪽 페이지 9.8pH 중요하고 얘들아, 각각의 기준 단위 알아야 돼요.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높이는 미터야. 다음 그래프 두 개에서 질량의 비례, 높이의 비례, 밑줄 시작 질량의 비례, 높이의 비례. 9.8은 숫자일 뿐. M의 비례, H의 비례. 다음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멸치에 갖는 에너지예요. 맞지? 운동하는 멸치에 갖는 건 2분의 mv 제곱이에요 라고 하면 되죠. 2분의 mv 제곱보다 더 중요한 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요걸 아는 게 더 중요하지. mv 제곱만 알면 뭐해? 뭐가 뭔지 모르면 안 되지. 다음 자, 거기 시험 선생님이 빠르게 가볼게요. 요거 수레가 있어 얘들아. 수레 질량 그리고 속력 갖고 왔다 박아서 밀을 거야. 1kg 1m/s로 탁 갖다 박아서 밀었더니 한 5cm 밀렸어 얘들아. 이거를 같은 속력으로 2kg짜리를 밀면 어떻게 돼? 답은 더 밀리겠지. 얼마나? 5cm가 아니라 10cm가 돼. 질량이 크면 에너지가 커서 더 밀고 가. 맞니 얘들아? 근데 이 실험을요, 자 들어봐. 1kg 1m/s 했는데 5cm 밀렸어. 근데 이걸 2m/s로 늘렸을 때 몇 cm가 밀린다는 얘기? 2배야? 아니지. 2배 아닌 게 중요해. 그래, 그렇게 실험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얼마? 20cm가 밀렸어요. 몇 배 커졌어요? 속력이 2배 커지면 에너지는 4배 커지는 거야. 자동차에 속력이 2배가 되면 사고 위험, 그러니까 그 위험도는 4배가 커지는 얘기야. 위험. 자, 제동거리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요 관련해서 제동거리가 뭐냐 들어봐 얘들아. 차를 막 가다가 어떤 학생이 저기 뭐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밟아야 되지. 엑셀 말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지. 그러면 바로 쓸 수 없어요. 관성이 있어갖고 미끄러지다가 딱 멈추지. 시속 50으로 가다가 제동거리가 10m가 있어야 된다고 하자고. 시속 100으로 가면 제동거리 얼마 필요하다는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얼마니? 얼마라 했지 내가? 시속 50일 때 10m지. 100일 때는 그러면은 20m인가요? 아니야. 몇 미터인 것 같지? 다 40m가 필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 에너지가 4배가 돼버려서 그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 9.8 작업 98쪽 보자 얘들아.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질량 및 속력의 관계에서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 혹은 밑줄 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별표 줘야지. 별표. 어디 찾았니?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수레 그 사진 오른쪽에 있는 거 거기 밑에 있어요. 그 그래프도 별표 쳐야 돼. 그래프의 항목에 X축에 속력이라고 안 돼 있고 속력이 뭐라고 돼 있니? 제곱이라고 돼 있지. 속력 제곱 체크하세요. 다음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결국 낙하한 만큼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낙하한 만큼의 일을 한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여기 학생들 뭐 이런 부분 해봤으면 알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문제를 해봐야지 알지? 막상 문제 하면은 어려울 수 있지. 자, 아무리 어려워도 세 가지 공식. 이거는 우선 무조건 갖고 시작해야지. 예. 틀릴 때 틀리더라도.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그래서 기준면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7번 주위의 위치 에너지와 1. 얘들아, 어떤 물체가 일어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하거든. 그래서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일은 위치 에너지만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위치 에너지 갖고 있는 거 단순히 높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사과 높이가 있네요. 수평한 도로를.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뭐야? 속력이 있어야 돼. 움직임이 있는 건 다 운동 에너지야. 날아가는 새 그러면 높이 떠서 날아가니까 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1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까 밀고 간다고 했었잖아요. 얼만큼 밀고 가니 다 얼만큼 밀고 갈까?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밀 수 있어. 그래서 많이 밀고 갔다 해석하면 뭐예요? 에너지가 컸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자, 마지막에 10번에 제동거리 얘기 나오는데요. 제동거리 미끄러져서 멈추는데 필요한 거리인데 핵심이 뭔데? 핵심 뭔데? 제동거리는 속력이 3배가 되면 제동거리는 몇 배가 된다? 몇 배가 된다는 얘기니? 9배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제동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게 핵심 될 수 있어. 그래서 나 과속 30 가야 되는데 60 갔어. 그러면 위험은 4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여기에 핵심 포인트야. 백쪽 가보자. 자, 핵쪽에 있는 거 뭐 간단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푸는 건 집에서 풀어온 걸로 할게요. 그냥. 자, 거기. 스탠드를 그림 봐봐 얘들아. 스탠드 그거 뭐 거는 거야. 자, 스탠드를 이용해서 투명 관자를 설치했어. 자는 거리 재려고 측정 설치했어. 거기다가 모래 넣은 컵은 쇠붓을 튀어나가지 말라고 거기다 놨어. 별거 없어요. 거기다 떨어뜨리면서 하면은 어떻게 되겠니? 1회, 2회, 3회 측정해서 B지점을 지날 때 한 중간 정도 지나네요. 근데 속력을 측정하면 출발은 0이었을 거고 그때 속력 측정하고 한 번 인간이니까 한 번에서 안 될 것 같고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돼요. 평균. 그래서 평균 돼갖고 계산했더니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하고 그리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 이런 거 계산해봤더니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늘어났겠지? 맞냐 얘들아? 떨어졌다. 무슨 얘기야? 위치 에너지 감소했네. 빨라졌다. 무슨 얘기야?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력이 일어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뭐 2학기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 이게 이어질 건데 그거랑도 관련된 내용이지만 정리 같이 해보자. 정리. 자, 셀고슬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의 양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다?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낙하하는 동안 한 일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야. 같다. 그 다음에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한 일은 결국 운동 에너지로 뭐 된다? 전환된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쓰고 자, 숙제. 자, 공지사항 한번 얘기하고 요거 시험 본 사람은 요 확인하고 가야 돼. 한번 있어봐. 자, 숙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교재 오늘 한 거 다 풀어오기야. 숙제 안 한 사람 검사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숙제 안 한 사람 없어요? 숙제 했어? 자 그리고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저번 학생들은 요거 왜 이렇게 좋아해요? 학생은 이게 좋아요? 얘 너도 하나 줘? 자, 그 다음에 여기 중학생들은 대충 알 거야. 뭐예요? 숙제가 뭐야? 얘기가 아니야 이거. 이거 줘? 자, 중학생들은 이거 원리도 다 풀어보기야. 저쪽 오늘 배운 거 여기서 또 나중에 또 허술한 사람들 몇 명 있어. 여기 뒤에 시험 대비 문제까지 다 못 들었다고 하지 마. 시험 대비 문제까지 다 안 하면 어떻게 나눠서 하고 가야 돼요? 뭐 시험 보는 건 다들 알지? 여러 번 해서 그리고 일단 중국 먼저 봐봐. 중국 요거만 빠르게 확인하고 지민 이거 봐 망했어. 그냥 남아서 재시험 또 봐야 된다고. 이거 재시험 봐야 돼. 몇 점이면요? 80 안에 재시험이야. 자 시험 봐야 되지? 자신 있어? 바로 봐도 되겠어? 이거 70점이에요. 90 하나당 5점 볼 수 있어?
아닌가? 아니? 저 똑같이 맞았어. 2번 뭐야 2번? 이거 뭐 자. 하는 거예요? 이건 아 그거 저 고치라고 한번. 한번 고쳐서 내야 돼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고쳐서 내야 돼요. 자 자기 틀리고 고쳐봐요. 뭐 많이 틀릴 거 있는데. 저도요. 18번 틀린 사람 잔뜩 있는 거 같은데 18번 같이 가보자 얘들아. 18번 틀린 사람, 18번 틀린 사람 전부 다니? 맞았어? 9번은 2번이잖아. 자 일단 18번 있잖아요. 18번에 그 온난화를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어떤 거 나와야 돼요? 재방출할 때 일어나는 거야. 자 나가 재방출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니 얘들아? 이건 답이 같은데 저는 틀렸고. 어떤 거 진짜? 몇 번이? 20번에 바로 같이 했는데 틀렸어요 한 명은? 20번 3번인데요. 아 맞았어. 맞았어. 아 그래. 2번. 안 고쳤어요. 잠깐만. 다 고쳤으면 내고 가면 돼. 숙제 다 했지 얘들아? 네. 1번이라고? 새로운 적외선을. 다 고쳤으면 내고 가요. 그다음 2번 알려달라고요 2번? 적외선은 맞아요. 지금 저는. 자 이번에 아니 학생 저기 뭐야 이상한 오존층에서 뭐 막아요? 자외선인데 적외선 써 있잖아요. 여기 맞지? 적외선 도달해요 바닥까지. 고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 프린트까지 숙제예요. 프린트까지. 네? 저희만 다 너희 시험 범위가 아는 건 아는데 시험 범위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잘 가 얘들아. 잘 가. 그거 숙제 하고 나서 이따가 제 시험 볼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틀려? 이거 공부 안 했네. 시험 숙제 안 한 거 아니야? 어떤 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고? 지구의 대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대기 성분 가장 많은 것은 질소야 아니야? 맞죠. 1번은 답이 아니네. 대기는 중력으로 인해 지평권의 밀집이 있다. 어디 대기가 제일 많아? 여기 제일 많잖아요. 올라가서 적어지지. 이유는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져서 그래. 이게 맞는 얘기하면 대기권은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만 흡수한다. 너 여기 복사 표현 본 적 있어요 학생? 여기서 대기가 흡수하는 건 뭐야? 태양에서 오는 걸 일부 흡수한다 그랬었지. 70 들어갔다가 여기 20 흡수되지. 그러면 이 말은 틀렸지. 한번 고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기권의 역할. 대기권은 무슨 역할을 해요? 여기에서 태양으로부터 해로운 적외선을 차단한다. 맞아 안 맞아? 그럼 1번이네. 맞지? 여기 시험 보는 내가 다 얘기하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되냐? 6번 방층에 대한 설명 이거 지금 찾아봐서 선생님 다 얘기해주고 있어. 일단 고쳐. 너 고치고 못 고치면 선생님 얘기해줄게. 네. 이 두 문제 다 얘기해줘버렸네. 나 자신 거 아니야? 숙제했어요? 검사해야지 검사. 네. 왜 이걸 안 해요? 시험 때리는데. 못했어요. 이거 해야지. 근데 또 모르는 척 연기하지 마세요, 학생들. 아니 연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앞에 한 그래? 같이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 이거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안 돼, 얘기해봐. 빨리 가요. 왜, 얘기해봐. 뒤에 하고 진짜? 몇 시? 4시쯤에 가요. 근데 숙제를 안 해가지고. 근데 30분이면 하고 갈 것 같은데? 응? 네. 지각도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지. 해볼게요 진짜. 형, 이거,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봐봐. 해오겠지. 아무래도 여기, 요만큼만 빠르게 하고, 네 선생님. 저 제 시간 볼게요. 이만큼 하고 가라고. 이만큼 하고 가요. 응? 해오면 안 돼요. 이거 해주면, 이거 통과하면 보내줄게요. 통과 못하면 못 가? 네? 통과 못하면 못 가는 거라고. 저 학생도 지금 통과 못했어. 예전 본다고? 네. 다 붙였어?
예. 왜 이렇게 못 받냐고 학생이. 어? 근데 숙제도 해야 되고 왜 숙제는 왜 안 하냐고. 아예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안 한 건 아니지. 근데 다 하진 않았잖아. 맞지? 이제 여기는 다 했고요. 저번에는 다 했고요. 그럼 다음엔 다 해볼 거지? 예. 근데 어쨌든 하고 가야 돼. 어? 예. 숙제 하고 저도 한 번 있는데 몇 시에 있는데? 3시에요. 저 똑같아요. 같은 데 다니는 거야 둘이? 네. 같은 친구야? 예. 잘 됐네 아주. 어? 지금 계시면 볼게요. 아, 잠깐만. 대시험님 뽑아야 돼. 잘 지냈어? 다 했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응? 기억이 안 나? 공부 안 했네. 공부 했는데 왜 되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통과 못하면 못 가요. 응? 80점 이상이면 되는 거죠. 80점 이상이에요. 원래 90점 이상이었는데 많이 완화됐어요. 여기 알았어.